때때로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몇몇 핵실험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인류와 핵 파괴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단지 하나의 스위치였는데 폭발물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실험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르 폭탄. 20세기 중반 핵무기의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소련의 차르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핵폭탄으로 폭발 위력이 5천만 톤에 달하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3,800개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차르 폭탄은 러시아 북극해의 노바야 제물야 섬에서 실험되었습니다. 비록 이 폭탄의 파괴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지만 지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폭탄은 4,000피트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공중에서 3번 폭발했으며 방출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1,500배에 달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세단 저장 실험. 다음은 세단 저장 핵 실험입니다. 이는 네바다 국가안전구역에서 진행된 얕은 지하 핵 실험으로 폭발 후 방사능 구름이 형성되어 두 개의 기류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두 기류는 각각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했으며 결국 대서양을 향해 퍼졌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아이오와 주의 8개 카운티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면밀히 평가되었고 핵 방사능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결국 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스타돔. 스타돔은 인류가 우주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의 핵실험 중 하나로 본래 소련에 대한 위협을 가할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재앙적인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이 핵폭탄이 고공에서 폭발한 후 예상치 못한 자기장 펄스를 발생시켜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쳤고 심각한 핵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이 실험의 영향은 미국 본토에까지 미쳤으며 미국에서 진행된 수천 번의 핵실험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핵 방사능의 후유증. 핵 방사능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1951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이 핵 방사능으로 사망했습니다. 약 34만 명에서 69만 명의 미국인이 고강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암과 기타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수천 명의 직원들이 무지한 채 위험한 생명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45년 원자폭탄의 위력은 슈퍼 강대국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진행하게 했지만 그들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마의 코어 개발 중 설계 결함으로 몇몇 과학자들이 핵실험 중 잘못된 조작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핵무기 개발에서의 치명적인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B-52 폭격기 추락 사건. 핵무기의 잠재적인 위험은 실험실 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961년 한 대의 B-52 폭격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공에서 연료 누출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2개의 수소폭탄이 실려 있었고 결국 조종사는 핵폭탄을 자국 영토 내에 투하해야만 했습니다. 비행팀 5명 중 3명은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었고 비록 2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 사건은 핵무기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 핵 재앙의 비극적인 경험은 여러 상징적인 사고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인한 핵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었으나 이어지는 쓰나미로 발전소의 발전기가 고장 나면서 원자로는 3번의 융해와 수소 폭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마일 이내의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심각하며 방사능 오염은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르노빌. 그보다 더 이전의 체르노빌 핵 재앙 1986년은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핵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소련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넷4 원자로가 증기 터빈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운영 실수와 전력 조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원자로는 불안정해졌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핵 연쇄 반응을 일으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지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일으켜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건강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정량 미사일 1950년대 소련 폭격기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은 정량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유도 시스템이 없으며 단지 소련 폭격기를 겨냥하면 1.7킬로톤의 핵탄두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설계가 매우 단순했지만 다행히도 테스트 중에만 사용되었고 그 테스트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1957년 북미 F-89 스콜피온 전투기가 네바다 실험장에서 비행 중이었고 발사된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수중핵 폭발. 핵실험의 또 다른 형태는 수중폭발입니다. 미국은 수중핵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수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렬한 폭발광을 가릴 수 있어 사진작가들이 폭발 순간을 보다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수중 핵실험에서 폭발로 인해 900피트 높이의 분무돔이 형성되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단순히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일의 발생은 수중 폭발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였습니다. 219호 실험. 219호 실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 중 하나로 가장 매력적인 실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폭탄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9.25km 이내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폭탄의 크기는 엄청났지만 버섯구름의 장관은 러시아가 언젠가 그 폭발 장면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실험 재앙. 이러한 실험의 화려한 효과 외에도 핵실험은 일련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47년 7월 18일 미국과 유엔은 미크로네시아 제도의 태평양 섬에서 핵실험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험 중 하나는 깊이가 900피트가 넘는 작은 구멍을 뚫었고 3분 후에는 폭발 지점에서 3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지면이 갈라져 방사성 증기와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지만 핵 방사능의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방사선 노출이 안전한 한도 내였으나 2명의 작업자는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